새해 첫날을 떠올려보라. 다이어리 첫 페이지에 다짐을 적었을 것이다. 이번엔 정말 바뀔 것이다.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이다. 화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왜 그렇게 되지 않는가? 며칠 후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몇 시간 후에도 그러하다. 아,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잠시만, 잘못된 것은 그대가 아니다. 그대의 뇌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오늘 그대의 인생을 바꿀 진리를 전하겠다.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짜 변화를 만드는 길이 있다. 뇌과학의 비밀을 밝혀보겠다. 먼저 충격적인 진실을 들어보라. 의지로 바꾸겠다는 말은 반쯤 허상이다. 심리학의 대가가 있다.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박사이다. 그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는 이러하다. 의지력은 마치 근육처럼 쉽게 고갈된다. 실제로 유명한 실험이 있다. 쿠키 실험이라 부른다. 참가자들에게 갓 구운 초콜릿 쿠키를 보여준다. 그러나 물을 먹도록 한다. 의지력을 소모시키는 것이다. 그 다음 문제 해결 과제를 준다. 결과는 어떠했겠는가? 의지력을 소모한 이들은 훨씬 빨리 포기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루 종일 참고 견딘 그대의 뇌는 이미 지쳐 있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화나는 일을 참는다. 다이어트 중인데 달콤한 것을 보며 참는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며 참는다.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의지력 탱크는 이미 바닥이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무한정 본다. 야식을 시킨다. 스마트폰을 놓지 못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다. 뇌과학자들이 뇌를 관찰했다. 페마라이라는 장비를 사용했다. 의지력을 많이 사용한 자의 전전두엽은 어떠했는가? 마치 마라톤을 뛴 것처럼 지쳐 있었다. 그러므로 작심삼일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인간 뇌의 기본 설계인 것이다. 실제 통계를 보라. 새해 다짐을 지키는 자는 고작 8%다. 92%가 실패한다.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의지를 탓해서는 안 된다. 뇌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활용해야 한다. 뇌 깊숙한 곳에 특별한 구조가 있다. 뇌관 주변에 있다. 기저액이라 부른다. 의학적으로는 베설 갱글리아라 한다. 이 기저액은 무엇을 하는가? 처음 자전거를 탈 때를 떠올려보라. 균형 잡기가 어려웠다. 페달 밟기도 어려웠다. 핸들 조작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것이 의식적이고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기저액의 신비다. 반복된 행동을 자동화시킨다. MIT의 신경과학자가 있다. 앤 그레이비엘이라는 박사다. 그의 연구를 보라. 새로운 행동을 배울 때는 뇌 전체가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반복하여 그 행동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기저액만 작동한다. 나머지 뇌는 절전 모드로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위력이다.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고도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무엇을 발견했겠는가? 기저액은 단순한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 반응까지도 자동화시킨다. 예를 들어보겠다. 누군가 그대를 비판하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동으로 방어적이 된다.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즉시 자책이 시작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엇이 당기는가? 단 음식이나 술이 당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가? 자동으로 회피하려 한다. 이런 반응들이 성격인가? 그렇지 않다. 반복된 감정과 행동이 뇌에 회로화된 결과다. 스탠포드 대학의 신경생물학자가 있다. 로버트 세폴스키라는 교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의 90%는 과거의 경험이 만든 자동 반응이다. 즉, 그대가 화를 내는 방식도 학습된 패턴이다. 슬퍼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까지도 모두 학습된 패턴이다. 나 또한 그러했다. 일이 틀어지면 자동으로 말이 튀어나왔다. 역시 나는 안 된다는 말이었다. 이것이 나의 성격인 줄 알았다. 그러나 알고 보니 무엇이었겠는가? 어린 시절부터 반복된 자동화된 감정 회로였다. 그렇다면 이 회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인가? 다행히 뇌과학은 희망적인 답을 준다. 인간의 뇌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알려주겠다. 바로 신경가소성이다. 런던 택시 기사들의 뇌를 연구한 실험이 있다. 매우 유명한 실험이다. 런던의 복잡한 길을 외워야 하는 택시 기사들이 있다. 그들의 해마를 관찰했다. 결과는 어떠했겠는가? 일반인보다 더 발달되어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은퇴한 택시 기사들의 해마는 다시 줄어들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뇌는 평생에 걸쳐 변한다는 것이다. 하버드 의대 사라 라자르 박사의 연구를 보라. 단 8주간 명상을 한 자들이 있었다.
그들의 뇌에서 놀라운 변화가 관찰되었다.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두꺼워졌다.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편도체는 줄어들었다. 단 8주 만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다면 감정 습관도 바꿀 수 있는가? 물론 그렇다. 핵심은 맥락 분리 연습이다. 기존의 방식은 이러했다. 이제는 화내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체 상황을 한 번에 바꾸려는 시도다. 마치 한 번에 에베레스트를 오르려는 것과 같다. 새로운 방법은 이것이다. 핵심 반응 하나만 떼어내서 연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수가 자책으로 이어지는 회로를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단계는 패턴 인식이다. 아, 또 자책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연습을 한다. 2단계는 새로운 해석 연습이다. 하루 10분. 작은 실수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본다.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노력하고 있다.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우고 있다. 3단계는 반복과 강화다. 이 연습을 매일 반복해야 한다. UCLA의 매튜 리버만 교수 연구를 보라. 이런 연습을 21일 이상 지속하면 어떻게 되는가? 뇌에서 실제로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된다. 내가 직접 적용해본 예를 들어보겠다. 나는 비판받으면 즉시 방어적이 되는 패턴이 있었다. 회의에서 피드백을 받으면 자동으로 변명부터 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했다. 기존 회로는 이러했다. 비판이 방어로 이어지고 관계 악화의 결과를 낳는다. 새로운 회로는 이렇게 만들었다. 비판이 일어나면 일시정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는가? 라고 묻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그러나 3주 정도 지나니 자연스러워졌다. 지금은 피드백을 받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이제 실전이다. 감정 습관을 바꾸는 구체적인 3단계를 알려주겠다. 1단계는 자동 반응 패턴을 찾는 것이다. 먼저 자신의 자동 반응 패턴을 파악해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감정 일기를 쓰는 것이다. 그러나 긴 일기가 아니다. 이 세 가지만 기록하면 된다. 첫째, 트리거다. 방아쇠 역할을 하는 상황이다. 어떤 상황에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지 적어야 한다. 둘째, 자동 반응이다. 어떤 감정과 행동이 일어나는지 적어야 한다. 셋째, 결과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적어야 한다. 예시를 들어보겠다. 트리거는 상사가 업무 피드백을 하는 상황이다. 자동 반응은 즉시 변명, 방어적 태도다. 결과는 상사와 관계 악화, 나의 스트레스 증가다. 이렇게 일주일만 기록해도 자신의 패턴이 보인다. 2단계는 핵심 반응을 분리해서 연습하는 것이다. 이제 그 패턴 중에서 가장 바꾸고 싶은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한다. 딱 그 순간의 반응만 연습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겠다. 스트레스에서 폭식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존은 이러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시 음식 생각이 나고 폭식으로 이어진다. 연습은 이렇게 한다. 스트레스 인지 5초 심호흡. 지금 내가 정말 배고픈가? 자문하는 것이다. 실수에서 자책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존은 이러했다. 실수를 인지하면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고 자괴감이 들 것이다. 연습은 이렇게 한다. 실수하면 실수도 배움의 일부다. 생각하고 다음 행동 계획하는 것이다. 비판을 받았을 때 방어 패턴을 바꾸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존은 이러했다. 비판을 받으면 즉시 변명하게 되고 관계가 악화되었다. 연습은 이렇게 한다. 비판을 받으면 3초 일시정지 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가? 를 생각해 본다. 3단계는 21일 반복의 법칙이다. 뇌과학에서 21일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새로운 행동을 21일 반복하면 뇌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성공률은 이러하다. 1주차는 성공률 30%다. 2주차는 성공률 50%다. 3주차는 성공률 70%다. 4주차 이후는 성공률 80% 이상이다. 처음에는 실패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들을 알려주겠다. 첫째,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 새로운 반응을 쉽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보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작은 성공에도 자신에게 보상해야 한다. 셋째, 기록해야 한다.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기록해야 한다. 기억하라. 변화는 직선적이지 않다. 지그재그로 일어난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보겠다. 첫째, 의지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작심삼일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인간 뇌의 기본 설계다. 둘째, 감정도 습관이다. 기저에게 저장된 자동화된 반응일 뿐이다. 셋째, 뇌는 변한다. 신경과 소성 덕분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다. 넷째, 변화의 핵심은 맥락 분리다. 전체를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한다. 핵심 반응 하나만 연습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실패의 원인을 의지력 부족으로 돌린다. 그러나 과학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의지가 아니라 회로다. 성격이 아니라 패턴이다. 진짜 변화는 자신을 탓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새로운 회로를 설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오늘부터 시작하라. 첫째, 일주일간 자신의 감정 패턴을 관찰하라. 둘째, 가장 바꾸고 싶은 패턴 하나를 선택하라. 셋째, 그 패턴의 핵심 반응만 떼어내서 연습하라. 넷째, 21일간 반복하라. 변화는 가능하다. 과학이 증명했기 때문이다.